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영상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엔트 관련된 상장 관련된 뉴스 이건 다들 이제 보셨겠죠. 여기 보면은 엔트 상장이 중단이 됐다. 그러면서 이게 알리바바 이 종목이 폭락을 좀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좀 계속 방향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시고 이번에 알리바바 주식을 사고 싶었는데 이제 사야 하나 이런 생각을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알리바바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알리바바나 이쪽 IPO 상장에 참여를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고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 게 어떨까 해서 요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충 사람들이 요걸 보고 그렇구나, 중단됐구나 이 정도로만 알지, 실제적으로 어떠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들여다보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이런 걸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요거는 연합 뉴스인가 그 기사에 나온 건데, 제가 이렇게 좀 따왔고, 그 기사 링크는 영상 아래에 있으니까 전체 기사를 보시고 싶은 분들은 그 링크 따라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밑줄 쳤는데, 자, 읽어드릴게요. 엔트그룹 주식은 오늘 5일부터 홍콩 증권거래소와 상하이 과학창업판에 동시에 상장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중단됐죠. 서스펜드라는 이제 단어를 썼어요. 중단. 그래서 보면은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가 지난달 24일 공개 포럼에서 중국 당국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 화제가 된 가운데, 인민은행 등 금융당국은 지난 2일 마윈을 전격적으로 소환해 공개 질책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제가 이거 엔트 관련 뉴스를 제가 전할 때도 마윈이 뭔가 그 안 좋은 얘기를 해서 공산당에서 불러서 혼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이게 어떠한 또 핵심 내용이 있는가,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하나는 핵심 포인트, 또 하나는 핵심 이유, 그 다음에 새로운 규정, 주요 사항, 이렇게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새로운 규정의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규제를 새로 또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상장 조건에. 그래서 new regulation changes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럼 이 규정의 핵심 이유가 뭐냐? 그 새로운 규정의 변경이 엔트 파이낸셜 그룹의 대출 사업에 이제 큰 부담을 가중을 불러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R 영향이 있고 V 영향이 있어요. R 영향은 뭐냐? R은 제가 revenue에 R을 좀 따왔어요. 그래서 매출 쪽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거예요. 왜냐면은 엔트 파이낸셜들의 엔트의 매출 비중 중에 대출 사업 비중이 대략 한 40% 정도 돼요. 거의 반 가까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대출 사업에 큰 부담을 준다. 그래서 V 영향도 있다. V가 뭐냐? 이거는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IPO를 얘네들이 이제 추진하면서 대략 한 37빌리언이라는 금액이 대충 시장에서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런 밸류에이션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왜냐면은 이 새로운 규정 이것 때문에 엔트의 대출 사업에 영향이 끼친다면은, 그리고 대출 사업이 이 엔트의 매출 비중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면은 분명히 이거는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주겠죠. 네, 그래서 그 핵심 이유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새로운 규정의 주요 사항이 뭐냐?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는 이 자체 펀딩 비중의 하한선을 상향시켰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엔트그룹이 이 대출을 할 때 대출 그 금액 그 대출을 해주는 금액의 30% 수준은 엔트가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크다. 근데 현재는 지금 그 엔트의 비중이 몇 프로 정도 되냐면은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에서 30%를 올리려면은 15배를 더 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엔트가. 그리고 대출 한도도 즉 램님비 30만으로 한정을 짓고 있어요. 또는 이 대출 받는 사람의 연봉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연봉 수준의 3분의 1 수준까지만. 그러니까 둘 중에 낮은 걸로 대출해 줄 수 있다. 이런 그 규정을 새로 지금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엔트 이런 데서 누구한테 대출할 때 뭐 규제 안 받고 그래도 팍팍팍 해주면은 그만큼 많이 대출해주면은 그만큼 이자를 많이 또 먹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엔트 파이낸셜즈 그 수익에는 플러스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걸 보여야 돼. 이제 엔트가 이제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이렇게 엔트가 있어요. 엔트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고객이 있어요. 고객. 여기에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건데 이게 한 40%가 돼요. 그쵸? 매출에. 그러면 엔트는 뭘 하는 거냐? 이제 여기에 뱅크가 있으면은 이거를 중개를 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출을 해줄 때 가령 여기에 한 10만 원을 대출해주면은 10만의 그 대출액 중에 최소 3만 원은 니네들이 해야 한다. 나머지 7만 원을 중개를 해주더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30%. 지금은 2%만 엔트가 해주고 나머지는 은행을 중개해 주는 거예요. 그럼 2%는 그 10만의 2%는 얼마예요? 2천이죠. 2천원. 2천원만 엔트가 해주고 나머지 9만 8천원을 은행이 이렇게 은행을 중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도 먹을 거 아니에요. 엔트가. 지금 이런 지금 비즈니스 구조라는 말이에요. 예? 매출의 40%가. 그런데 지금 이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은 2천원만 얘가 이제 들고 있으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3만 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 10만 원을 요구하면은 대출을 누구한테 해준다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조금 크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엔트의 그 비즈니스 모델, 대출 모델이 있죠. 대출 모델을 체인지를 확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실은 지금 요 새로운 규정이 이 규정이 아직 미확정이다.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은 어느 정도 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지금 그 엔트 파이낸셜이 지금 대출해주는 규모가 엄청나게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에서 이 새로운 규정을 적용을 한다면은 엔트가 들고 있어야 할 돈이 무지막하게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만만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대로 가면은 뭐 1,000만을 들고 있어야 할지도 몰라요.
약간 그 예를 들어서 실제 이제 얼마큼 대출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는데 굉장히 그 대출하고 있는 비중이 높다고 얘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Ant Financials는 그냥 또 다른 뱅크처럼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이텍 회사인데 이런 그 규제를 적용하면은 하이텍 회사가 그냥 일반 은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은행이 되면은 문제가 금융권에서 은행들은 엄청난 당국의 규제를 받거든요. 강한 규제를 받아요. 돈을 취급하는 데니까. 그러면 N-Financials의 어떻게 보면은 매력이 확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진짜 바꿔야 한다면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에선 뭐 6개월 얘기를 하고 있는데 6개월 후에 이게 다시 바꿔서 상장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누구는 뭐 1년, 2년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뭐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확정된 내용이 아니니까 중국 공산당도 아마 약간 요거에서 약간 규제를 좀 완화시켜서 바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빨리 IPO를 다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리바바가 실은 엔트의 한 30%를 지분을 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바라는 주식 요거를 지금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걸 이제 결정하실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 엔트 파이낸셜즈의 지금 문제점 이슈가 뭔지 이제 정확히 이제 아셨겠죠. 좀 뭐 잘 모르시면 이 영상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비즈니스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영향이 이렇게 가는 거다. 그래서 알리바바가 이렇게 많이 빠진 거다. 이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하실 때 그냥 대충 그냥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야겠다 이것보다 이런 식으로 그 이제 DD라고 하거든요. 듀 딜리전스는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근데 뭐 알리바바는 지금 뭐 이 사건이 좀 터져갖고 제가 대신 어느 정도 조금은 듀 딜리전스를 좀 해드렸는데 이거는 실제로는 저보다는 이걸 투자하실 분들 아니면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스스로 이걸 다 하셨어야 돼요. 귀찮아서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자기 노력이 들어간 그래서 얻은 돈으로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막 그렇게 투자하시면 솔직히 조금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솔직히 무슨 2만 원짜리 뭐 볼펜을 하나 사더라도 우리 뭐 네이버 뭐 저기 가격 비교 이런 거 막 엄청나게 비교한 다음에 한 2박 3일 비교해서 요게 한 500원 더 싸구나 뭐 배송료까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막 따져갖고 그렇게 해서 뭐 2만 원짜리 볼펜을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종목 살 때는 우리가 보통 뭐 최소 뭐 10만 원에서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막 사잖아요. 그런데 그냥 대충 가격만 보고 사기에는 조금 좀 분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리바바도 내가 이걸 그러면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걸 고민할 때 좀 남들 뭐 블로그 이런 걸 보시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이거 문제점이 뭔가 그리고 들여다보고 이해가 안 되면 몇 번이고 보셔야 돼요. 기사를 몇 번 더 보고 그래서 얘네들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거지 하고 이게 왜 문제지 뭐 이런 걸 갖고 따지면서 하나 둘씩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대충 이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는 그쵸 아이디어가 형성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이거를 사라 마라가 아니고 지금 이 엔트 파이낸셜즈 IPO의 지금 이슈가 뭔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영상이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됐다면 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